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29강부터 시작하고, 이제 드디어 시즌3에서 관계대명사 파트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죠. 자, 가장 문법에서 고등부에서 출제할 때 노답률이 높은 유형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예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뭐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든 다 뒤에가 완전하니 불완전하니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앞에 선행사의 존재 유무입니다. 관계절은 하나의 절을 형성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건 그냥 형태에 따라 구분한 거지 모두 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머리에 박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치사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데 그 원리는 결국 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하는 힘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 파트에서 매번 얘기하는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만 해도 영어의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좀 보죠. 전치사의 목적, 그러니까 너네 give it to I라고 해요, give it to me라고 해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명사를 반드시 목적격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줄여서 뭐 전목이라고도 하는, 즉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이제 목적어를 수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대신한다 라고 했을 때 아래 두 가지 형태로 나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This is my favorite oven.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븐이야. 근데 I make apple tarts for dessert with it. make A with B 라고 하면 뭐겠어요? A를 B로 만들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오븐을 갖고 디저트를 위한 애플 타르트, 우리 에그 타르트 할 때 그 타르트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지금 오븐을 가리키니까 관계절을 구성해서 연결하면 문장 하나로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잘 봐. 여기 보시면 This is my favorite oven 하고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면 되죠. Which I make apple tarts for dessert with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중세 근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영어가 자리를 잡고 체계성을 갖춰나가는 한 근대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한 고려에서 조선 넘어가고 한 조선 초중기 정도가 되겠네요. 그쯤부터 문법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전치사 혼자 못 쓴다며, 전치사는 항상 반드시 뒤에 명사를, 그것도 목적어로 수반해야 된다며, 그러면 그런 문법적 규칙성에 따라서 이 전치사도 반드시 같이 관계대명사랑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영어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개념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This is my favorite oven with which I make apple tarts for dessert가 이제 현대식 영어의 기본적인 정석이자 그리고 올바른 문법의 활용 사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지는 잘 안 그러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 심심치 않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법 고치기 내신 유형 문제에서 은근히 많이 나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with which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문에서 봤다? 그러면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with로 바꾸고 with를 뒤로 빼. 그래서 여기만 보고 푸는 애들, 덤벙거리는 애들 털어버리는 거지. 알고 보니까 뒤에 with 있고. 실제 기출 사례를 저는 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라. European cultures, 유럽의 문화들은 are very different, 매우 다르다. From the Korean culture, 한국의 문화와. 자, 근데 그 한국의 which, 자, 당연히 선행사는 뭐겠어요? Korean culture겠죠. 그러니까 얘를 선행사로 잡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which로 썼으면 해석이 둘 중에 하나죠.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잖아. 그 한국 문화를, 한국 문화가 한국 문화를로 해석되겠지. 그지? 만약에 얘가 선행사를 예를 잡고 관계대명사가 쓴 거면 이나 를로 해석이 됐어야 될 거예요. 그죠? 주격이나 목적격이니까. 여기 보시면 그가 is familiar. 그는, 여기만 딱 끊고 볼까? 그는 익숙하다. 라는 그냥 뭐예요? 자동사예요. 그럼 뭐뭐에 익숙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그냥 말 그대로 익숙하다라는 그냥 자동사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그는 한국 문화에 익숙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명사 달고 와야 되면, 그러면 이 역할 하는 애가 그게 바로 영어에서 누굽니까? 전치사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여기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외우다 보면
이걸 한번 외운 적이 있을 거예요. Be familiar with 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 익숙하다가 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됐어야 돼? which가 아니라 with which가 됐어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봐, 자동사, 타동사 개념만 제대로 기억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타동사는 무조건 뭐 가져와야 돼? 목적어 가져와야 되지. 그지? 그러면 자동사가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수반하고 싶어. 자동사 목적어 못 갖고 오잖아.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라고? 전치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치사는 왜?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를 달고 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자동사를 타동사처럼 쓰고 싶다? 그럼 그때 쓰는 게 뭐다? 전치사.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해하시면 문제 풀 때 한결 쉽겠네요. 그죠? 자, the coach selected players. 코치가 선수들을 선발했대요. With who he had closely worked during previous seasons. 자, with who he, 여기 he는 당연히 코치겠죠. 코치가 had closely worked, 밀접하게, 가까이 일을 했다, 협업을 했다라는 뜻이겠지. 누구랑? 얘네랑이라고 해야지. 여기서 work도 마찬가지. 일을 하다잖아. 그럼 뭐뭐와 일을 하다라고 하려면 with를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봐봐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항상 어떻게 써야 돼? 전치사의 목적어 형태로 쓰셔야 돼요. 목적격 형태로요. 그러면은 who의 목적격은 누굽니까? whom이죠. 그러니까 얘는 who가 아니라 뭐라 했어야 돼? whom이라고 했어야죠. 알겠지? 그래서 코치가 지난 시즌 동안 같이 끈끈하게 일했던 선수들을 선발했대요. To form, 뭐 하기 위해서? The core of the team. 팀의 핵심 코어, 핵심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투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인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형태로 써야 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결국 뭐가 있어야만 쓸 수 있다?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쓸 수 있다. 그래서 뒤에 구조를 보려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보는 힘에서 전치사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개념 설명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답이 보이는 클루즈에서 개념을 정리해보죠. 자, 관계대명사가 대신하는 대명사, 그러니까 저게 바로 뭐 가리키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대신한다 라는 거잖아. 그치, 이게 그 유명한 선행사야. 그러니까 선행사가 제일 중요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누군지를 식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은지는 원래 문장 구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보고 이렇게 목적어 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치사가 필요한지 보라라는 거죠. 그렇지? 선행사가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전치사 바로 뒤에는 쌤, 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왜 whom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정리해 줄게. 선행사가 사람이면 당연히 whom이라고 해야죠. 왜냐면 전치사니까 목적격을 써야 되니까. 사람 이외의 거는 싹 다 which. 왜냐면 which 같은 경우는 주격과 목적격이 형태가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전치사를 뒤에 써주는 아래와 같은 구조에서는 whom이나 대시 가능함으로 잘 구별해보자. 요거는 이따가 볼게요. 일단 왜 그러냐면 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쓸 때는 반드시 관계대명사를 whom이나 which로 쓰는 이유가요. 제가 발레를 하나 보여줄게요. 발레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줄게. 자, 그러니까 전치사 in이 있다 쳐. 근데 관계대명사랍시고 여기다 that을 써버리잖아요. in that이 이거 공부해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이게 접속사 표현으로서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분간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뒤에까지 다 읽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관계대명사의 형태를 이걸로 국한시킨 거야. 접속사랑 헷갈릴까봐. 알겠죠? 그러니까 whom이랑 which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단순히 뭐냐면 전치사를 그냥 뒤에다가 덩그러니 왕따 시켜놓고 여기에 쓸 때는 그냥 who나 that 이런 거 써도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여기서는 왜 상관없냐면 여기서는 전치사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인지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that을 써도 되지만 만약에 얘를 끌고 와서 얘네 둘이 결합할 때는 반드시 whom이나 which로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내신 대비할 때 진짜 저거 선생님들께서 활용 잘 하시니까 뒤에까지 끝까지 읽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중학생 때와는 다르게 고등학생 때는 변형이 그냥 늘상 있는 일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출대표 문항 2에서 한번 또 해보죠. 자, 우리나라 말에 맞춰서 영작을 해라. 나는 내가 이력서를 제출한 컨설팅 회사로부터 일자리 제의를 받았다. 보면은 내가 받았잖아요. 일자리 제의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 주어, 목적어, 보어 먼저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내가 이력서를 제출한이라고 해서 니은으로 끝나니까 딱 봐도 얘를 컨설팅 회사를 선행사로 잡아서 관계절로 이으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은 뼈대 잡았으니까 자, I로 시작합니다. 자는 나는 받았다. received 먼저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를 받았어요? 일자리 제의요. 그러면 a job offer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뭐뭐로부터니까 요거는 뭐 쓰면 돼요? 얘는 from 써서 전치사로 살리면 되겠네. 그지? 전치사고 뒤로 빼면 여기 from 있죠? from consulting 회사니까 the consulting firm. 근데 그 회사에 내가 뭐를 제출했어요? 저기 이력서를 제출했대요. 얘들아, 제출하다가 서브밋이지. 자, 서브밋 쓸 때 우리 전치사 뭐 써요? 뭐뭐에 제출하다 라고 할 때는요, submit to라고 해서 전치사 to를 같이 써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면 돼요? to which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선행사는 누가 돼요? consulting firm이 되죠. 그래서 이 컨설팅 회사로 내가 I submitted 제출했다. 아, 이거 헷갈리겠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렇게 써야죠. submit A. 제가 조금 헷갈리게 썼네요. A to B라고 해야죠. 엄밀히 말하면. 그지? A를 B에 제출하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찍으려면 전치사 to를 써줘야죠. 그지? I submitted my resume. resume라고 읽어야 돼요.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I received a job offer from the consulting firm to which I submitted my resume.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밑에도 빈칸 한번 쓱 찍어보고, 채워보고 끝내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대로 한글에서 먼저 이렇게 뼈대를 잡는 거야. 그리고 뼈대를 잡으면서 자동사, 타동사 감각을 통해서 전치사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풀면 되는 건데, 그래서 I submitted my resume.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전치사 resume to 라고 해야지. 전치사 to the consulting firm 이라고 해서 이제 저 to를 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만들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영작할 때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몇 개만 좀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요. 자, 3번 같은 경우 역사 소설은 일반 독자들이 그것에서 배움을 얻을 수도 있는 과거에 대한 매력적인 묘사. 이것도 봐봐. 역사 소설은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매력적인 묘사 뭐뭐이다 비동사 쓰고 매력적인 묘사다. 그리고 대한이니까 요거는 뭐뭐에 대한이 매력적인 묘사를 꾸며주는 전치사로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니은으로 끝나는 게 관계절이죠. 일반 독자들이 그것에서 배움을 얻을 수도 있는, 여기 보여요? 그러면은 이 과거라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고, 일반 독자들이 그것에서, 그것으로부터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딱 봐도 전치사 from 살려서 from which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감각이 좀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요. 알겠죠? 이것도 360도 평가에서 직원들은 관리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동료, 부하 직원, 심지어 그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고객들에게도 소통하는 거니까, 그러면 소통도 interact 써가지고, 자, 여기 보면 by랑 with 같은 전치사 있네? 그러면은 우리가 소통한다 할 때 interact with 쓸 거 아니야. 그럼 with whom 같은 거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전치사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요. 저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요. 네, 1학년 때 영작 문제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잘 안 될 거예요, 영작이. 천천히 좀 더딜 거고요. 그러면 그게 더딘 게 여러분들 수학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학에서도 여러분들 잘 못 풀겠고 푸는데 속도가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들 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생소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오래 걸린다고 막 대충 하고 아 몰라 포기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머리 싸매면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면서 어떻게든 비벼봐야 돼. 안 그러면 내년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등학교 서술형 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경각심을 갖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훈련을 타이트하게 해보실 것을 권고드리고 꼭 열심히 해보세요. 자, 29강 다 완료됐으면 이제 30강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